대한민국의 청년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없다라는 얘기보다 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도시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됐었던 그런 그 과정과 그리고 현재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어디시죠? 네,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네. 자,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100개? 네, 100개보다 더 많습니다. 네, 몇 개 정도 될까요?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현재 지금 700개. 네. 대한민국에서 이 가장 오래된, 네. 어쩌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불편했었던 주거 공간이었죠. 네. 그래서 비 오면은 비 새고, 네. 가장 오래되고, 납부되고, 굉장히 쓸모없었던 그런 이 건축물 자체가 700개가 모여져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최고의 관광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무려 700만 명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려면 에버랜드를 비교하면 돼요. 에버랜드의 1년 방문객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에버랜드와 전주 한옥마을은 거의 비슷한 숫자의 1년 방문객이 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에버랜드를 짓기 위해서 수십조 원이 들었겠죠. 네. 근데 전주 한옥마을은 쓰러져 가서 무너뜨리고 뭔가를 새로 건설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켜다 보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에버랜드만큼의 경제적인 효과와 방문객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막 새로 뚝딱 만드는 일보다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제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자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평소에? NGO에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자 우리 뒤에 있는 학생분 눈 피하지 마. 네, 자 뭐에 관심 많아요? 취업에 관심 많아요? 취업보다 더 재미있는 거에 관심 있는 거 없어요? 게임? 여행? 영화? 여자? 되게 표정이 제일 밝아요. 방금 여자라고 했더니 네,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한테는 항상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NGO에 관심이 많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거나 어디를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나만의 시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저의 세계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이제 여기 대전에서 충남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가에서 술 먹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뭔가 소비만 하는 그런 대학가 말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가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사회적 기업 아이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었던 경험하고 지금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 3,000원짜리의 문어꼬치와 닭꼬치와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져 있는 너무나 상업화되어 버린 전주 한옥마을을 어떻게 한옥마을답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관심이 많은 건 이때는 대학가라는 공간, 현재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관광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간이자 도시이자 마을이자 상권이자
네,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어딜 여행을 가거나 어디 새로운 낯선 공간에 가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이 도시의 가장 제일 큰 특색은 뭐고 그걸 활용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지역 발전을 해가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기획자라는 직업을 저한테 선물해서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이제 했고요. 당시에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창업했던 건 아니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자는 목표로 다양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냥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면 기모노를 입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여성 두 분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저거는 7년 전에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제가 직접 찍었던 장면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여자 두 명이 기모노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애들. 도대체 좀 뭐지? 그래서 쫓아가 봤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무슨 공원 안에 있었었는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모노와 유카타를 입고 모여 있었어요. 일본인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되게 대단하다. 옷이 예쁘다. 한국은 한복은 입을까? 이런 생각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순히 제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 학생 시절에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하고 되게 대단하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란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덧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에서 도시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이제 전주만이 할 수 있는 일, 전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전주이기 때문에 꼭 이 일만큼은 이곳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기획하다 보니까 한복을 입는 축제를 만들어서 이제 한복데이라는 축제도 기획을 하게 됐고 현재는 한복과 마을을 더해서 365일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걸 목표로 저희 불가능자이라는 회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는 좀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이쪽에는 좀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농장 열어보면 한복 적어도 3벌 정도는 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셔있을 거예요. 그 한복들을 저는 다 꺼내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농장 속에 있지 않고 거의 짐처럼 쓰레기처럼 걸려있는 그 한복을 싹 꺼내서 그 한복을 관광지와 연결시켜서 365일 한복을 당연하게 입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가 이제 목표가 됐고 실제로 지금 오늘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전주 한옥마을로 카메라를 확 돌려서 전주 한옥마을 생중계한다면 어떤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날씨가 눈이 오기 때문에 좀 그래요. 평일에 보통 2,000명에서 2,500명이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에 돌아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3,500명에서 4,000명이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복을 이제 당연하게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저희가 한복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접근 방법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입는 한복, 재미있게 입는 한복이었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한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냐면 결혼식 때 입는 옷 그리고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축제용 의상 그리고 돌잔치에 입는 옷 거의 그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은 어떤 의미냐면 패션, 오늘 내가 한옥마을 제일 예뻐야 돼. 데이트, 남자친구랑 이색적인 데이트를 하기 위해 한복을 입는 겁니다. 관광, 한옥마을 돌아다니면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한옥마을이 더 재미있어요. 파티, 한복을 입고 클럽 파티를 합니다. 되게 많아요. 지금 파티, 여행, 문화, 드레스로서의 한복, 다양하게 한복을 전통이라는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졌는데요. 현재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를 하나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파란 하늘 아래 겹겹이 쌓인 기와지구. 한국의 멋이 깃든 이곳은 바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주말이면 수만 명이 찾는 이곳.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꽉 사로잡는 것이 있다는데요. 되게 입고 싶었어요. 유치원 때 입어보고 안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도 저기에도 고운 한복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에 한 번 한복데이가 있어서 한복 입으러 왔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한옥마을을 곱게 물들인다는 한복데이. 전주 지역에서 마음 맞는 청년들이 딱 하루라도 우리 옷을 입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다는데요. 사실 할머니네 집에 세배하러 갈 때 빼고는 안 입어봐서 맞아, 입을 일이 잘 없더라고요. 10년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장식품도 구비되어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준비한 것만 무려 1000여 벌이랍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이 참 곱죠. 그런데 밖에선 한복 입은 우리들이 무언가 준비 중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한복 입고 같이 버스킹 공연하러 왔어. 아, 버스킹 공연이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미호와 비보이의 만남. 한국은 불편할 거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랍니다. 고난이도 기술까지 척척 해내니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복 입고 하는 것도. 덕분에 인기 만점. 한복도 좀 화려하고 부춤도 화려하니까 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멋지네요. 한복 대비의 낭만을 맛보기 위해 찾는 방문객도 늘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라는 것. 정말 의류도 되게 편해요. 전혀 불편하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예뻐요.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톡톡 튀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는데요. 한복데이라서 100명이 모이면 셀카를 찍는 게 연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엔 역시 인증샷이 필수. 모두가 한복을 입고 똑같은 추억을 나눕니다. It's so beautiful and I feel very special to get to wear it. 하루 해가 저물어가던 무렵 한복 입은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곳은 어딘가요? 한복데이는 어두워져야 진가가 발휘되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어두운 밤이 되자 한옥마을이 젊은이를 위한 클럽으로 변신했습니다. DJ는 돌쇠가 담당하고요. 치마 저고리 속에 숨어있던 젊음의 열기도 대폭발입니다. 한복을 제대로 입고 즐겁게 입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 한복이라는 게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티에 있는 드레스로서의 한복을 저희가 이 파티로 구현해봤습니다. 저도 입고 와서 춤춰보고 싶은데요. 청년들의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한마음이기에 가능했던 오늘 바로 한복데이입니다. 이제 딱 하루라도 우리 옷을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한옥마을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지금 한복데이라는 축제도 4년 전에 그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제 후배들 다 불러서 용돈을 모아갖고 이제 한복데이 기획을 했고 4년 전에 그렇게 시작한 한복데이가 매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고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주 한옥마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저희 회사의 수익금으로 행사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최하게끔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한복데이를 기획하게 된 시작은 바로
이제 전주에서 할 수 있는 일, 전주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전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도시기획을 하다 보니까 전주를 가장 잘 100%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한복데이였고, 그걸 통해서 현재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잘 찾아내요. 정말 잘 찾아내요. 그냥 그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구석구석 거기에 있는 걸 다 찾아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자원들, 거기에 있는 볼거리들,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찾아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짜맞추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관찰하고 잘 찾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죠. 제가 처음에 목표로 잡았었던 건 한 5년 안에 전주 한옥마을을 당연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가 이제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해온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한복데이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지역별로 컨셉이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은 한복이 있기 때문에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가령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했었던 부산 한복데이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가장 재미있게 입을 수 있다. 젊은 층들이 입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특색을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게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호텔에서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입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그런 광고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복을 당연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한국인이니까 한복을 입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입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 끌리는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오늘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정말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고 한옥마을을 100% 제대로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겠습니다였고, 두 번째는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복데이라는 주제였는데, 이날만큼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한복을 입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도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런칭하는 전주 한옥마을 한복길이라는 이 컨텐츠는 한복 입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걸을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주도에 가면은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엮어서 올레길을 만들었듯 전주 한옥마을에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한복을 입는 관광객들이 있으니 이분들을 한옥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여행 코스를 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복을 매일매일 입게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한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작년에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이렇게 눈 오는 날씨에 길거리에서 한복을 30벌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한복을 길거리에서 5,000원씩 빌려주기 시작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한복데이는 4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365일 상선화된 곳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30벌을 행거에 걸어놓고 이제 길거리에서 5,000원씩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한복을 더 사서 한복을 50벌로 늘렸고, 또 돈이 벌리면 한복을 100벌로 늘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입다 보니까 한옥마을에 가장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얻어서 한복을 100벌을 갖다 놓고 거기서 대여를 시작했고, 또 잘 되다 보니까
한옥마을에 망해가고 있던 카페가 하나 있어서 그 카페를 인수해서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을 다 빼고 예, 거의 40평 되는 공간에 한복을 다 채워서 한복대여를 2차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복대여가 저희가 총 3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500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입어주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한 3개월 뒤부터 이제 비슷한 업종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복대여가. 그래서 현재는 불과 6개월 사이가 지났는데 한복대여가 현재 전주하는 건 40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현재 최초에 했었던 것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서 한복대여가 늘어났는데 만약 이거를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지도 못했고 한복의 퀄리티 또한 시장 안에서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빨리 좋아져요. 고급 한복들이 막 들어오고 어우동 한복들 막 화려한 것들이 들어오고 막 왕부터 거지까지 다양한 이제 이색적인 한복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겼더니 이제 한복대여도 많이 늘어나서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만약 이 정책을 시에서 하려고 했었다면 한복을 한 벌 사는데도 거의 뭐 30만 원씩 100벌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무려 5천 벌을 한복을 전주 한옥마을에 확보하게 된 거예요. 시장에 맡겨서. 그리고 네 한복을 입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입죠. 가령 3,000원씩 입장료가 있는 박물관에 한복 입은 사람을 공짜로 들어오게 해줬고 4년 전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복 입은 사람은 할인을 받는 상가를 제휴를 싹 맺어가지고 한 50여 개 업체랑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예, 한복을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입는 건 입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걸치는 수준? 예.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첨부할 만한 사항은 일본의 이런 문화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비 축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여행을 통해서 봤었던 네, 축제를 사람들이 참여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이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카타를 가지고 굉장히 대중화시켰고 산업화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온천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유카타를 줘요. 우리는 이제 상의하고 하의하고 그 찜질방복 주듯이 여기 가면 유카타를 그냥 이렇게 온천에 오는 손님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가장 최고급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호텔에서 기모노를 이제 주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전통 의상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친구들한테 교과서로만 보고 굉장히 그냥 뭐 나랑은 관계없이 옛날에 한국에서 입었던 옷이래라는 이런 먼 이야기들이 여기는 굉장히 그냥 내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복을 가지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는 이벤트 기획사가 아니에요. 도시 기획사예요.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빵 터뜨려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오늘 열렸던 축제가 365일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걸 목표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화가 중요하고 상설화가 중요하고 수익도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정말로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콘텐츠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2년도에 시작했던 한복데이라는 축제를 시작으로 2014년도 한복대여를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한복도 점점 늘려나가면서 현재는 한복길이라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오면서 한복대여소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이제는 100명,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한복을 통해서 발생되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금 올해 매출이 50억 정도 됐어요. 내년 들한 150억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추운 날씨에 30벌을 걸어놓고 한복을 빌려주는 일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큰 경제적으로나 일자리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될지 몰랐었는데
저한테 확신이 있었던 건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30%를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고 싶다가 이제 그거 하나가 제일 큰 목표였거든요. 내가 입히든 다른 사람이 입히든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 30%는 한복을 입는 모습으로 한옥마을을 여행해야 돼. 네, 이런 목표가 계속 꾸준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는 자활사업단을 꾸려서 한복대여소의 일부를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5명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를 제외하고 한복에 관련된 이제 전주 한옥마을의 그런 업체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100명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덩달아서 한복 수선집, 세탁업소 이런 것들도 수입이 계속 늘어나요. 한복을 수선하고 세탁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옥마을 오면 이게 무슨 한옥마을이냐, 무슨 먹거리밖에 없다, 그리고 너무 상업화됐다, 이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얘기도 물론 하시지만 한복을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나 보기 좋다, 나도 입겠다 라고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그 기존의 한옥마을이 갖고 있던 한국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일을 시작했던 포인트였었거든요. 12년도에 전주에서 시작한 한복데이는 현재 지금 13년에 울산으로까지 확장이 됐고, 14년도에는 부산, 대구, 대전까지 확장이 됐고,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서울과 미국에서 하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어진 건, 초창기 때 저희가 이거를 기획할 때는 한복을 입히는 거에만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한복이 몇 명 입냐가 중요한 수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매일매일 한 3,000명씩 한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복을 입고 뭘 할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입고 뭐 할지. 그래서 만들어진 다양한 컨텐츠들은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한복을 입고 강강술래 하는 축제, 한복 입고 할로윈데이에 막 가면 쓰는 파티, 그리고 뭐 한지를 가지고 하는 한지데이,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한옥마을에 많아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영희 선생님, 한복 만드는 이영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강연을 했는데, 이영희 선생님은 평생을 한복을 만드셨던 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한복에 대해서 전공도 안 했고 한복을 아직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강연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과거에 한국인이 입던 옷으로서의 한복, 그리고 현재 젊은이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한복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과 수단으로서 바뀌어버린 지금 한복, 이거를 우리가 잘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뿌리는 전통으로서의 한복이 맞고요. 현재 이제 이 뿌리를 기반으로 생겨나게 된 열매들이 이런 파티나 축제로서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죽어가고 있던 산업이었죠, 한복은. 근데 그 한복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를 추진해가는 입장에서도 좀 신선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게 하나의 일종의 현상으로 일어났다가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복을 막 사람들이 입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즐기게 만들 건가에 대한 콘텐츠를 확실하게 개발을 해야지만 이게 하나의 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고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에 대한 산업도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분주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는
네, 한복길에 대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막 한옥마을에 오면은 한복을 꼭 입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꼭 오셔서 한번 입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건 아직 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자. 예. 솔직히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지를 고민하는 거는 그 고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민이 시작이 돼서 거기에 답을 찾으면 어느 공간, 어느 환경에 있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청년 일자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것보다 청년이 어떤 일을 대한민국에서 지구에서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들만 만들어주면 정책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옥마을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던 경험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